3장. 타라스불바는 이미 약 일주일째 두 아들과 함께 세치에서 지내는 중이었다. 그동안 오스타포 안드리는 전투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다. 세치 사람들은 고생스러운 훈련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곳의 청년들은 훈련이 아닌 실제 전투와 살육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 그런 전투와 살육은 거의 쉴 새 없이 일어났다. 가자크들은 사격이나 경마를 하거나 때때로 들판이나 목장에서 짐승을 쫓아다니면서 총을 쏘는 것 이외의 시간에 군대 규율을 공부하는 것을 지루하게 여겼다. 가자크들은 그 외의 모든 시간에는 영혼의 자유를 즐기며 음주나 방탕한 생활에 빠져 헛송세월을 보냈다. 세치 전체가 심상치 않은 광경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칠 줄 모르는 한바탕의 술잔치요, 소란하게 시작되어 끝날 줄 모르는 무도회였다. 몇몇 사람은 수공업에 종사했고 또 다른 이들은 조그만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면서 지냈다. 주머니에 술값이 쩌렁쩌렁거리는 한, 또는 재물이 모조리 장사꾼이나 술집 주인의 수중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마시고 놀면서 지내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큰 술잔치에는 사람들을 매료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것은 슬픔 때문에 실컷 마셔보자는 술꾼들의 모임이 아니라 단순히 기쁨에 넘쳐서 미친 듯이 마시되는 그런 술잔치였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때까지 자기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거나 내던진 이들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향해 침을 뱉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자신들처럼 자유로운 하늘과 자기 영혼을 위한 영원한 술잔치 이외에는 친척도 집도 가족도 없는 이들은 친구들과의 교제와 방탕한 생활에 마음 내키는 대로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셈에서도 솟아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자아냈다. 그들이 떠들어대는 맥 빠지는 듯한 느슨한 이야기들에는 아주 우습고도 생생한 매력이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서도 수염 털끝 하나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는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포로제 사람은 그들만의 냉정한 외모를 지니고 있어야 했다. 이 점은 오늘날까지도 남부 러시아 사람이 다른 종족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기도 하다. 실컷 마시고 취하는 그들의 유흥은 유난히 시끄러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바르지 못한 어두운 활락으로 사람다운 모든 것을 저버리게 하는 더러운 술집 유흥은 아니었다. 그것은 친한 학교 친구들이 갖는 모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글자를 가리키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교사들의 하잘것없는 강의를 듣는 대신에 5,000필의 말을 제각기 타고서 원정을 나가는 것이 일상사라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공을 던지며 놀 수 있는 들판이 없었다. 대신에 철책이 없는 불안한 국경만 있었다. 그 때문에 타타르인이 표독한 머리를 내밀기도 했고 초록색 두건을 쓴 터키인이 험상궂은 모습으로 기웃거리기도 했다. 그들은 학교에서는 강제로 구속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부모를 버리고 집을 뛰쳐나온 자들이었다. 이것이 차이점이었다. 줄로 목을 매는 창백한 죽음 대신에 불타는 삶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또 이곳에서는 그들의 고상한 습관으로 인해 주머니에 푼돈을 그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직까지도 근무와 한 입만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유대인들의 땅을 빌려 쓰면서 혹시라도 무엇인가를 흘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는커녕 아예 호주머니를 다 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학교의 징계를 견디다 못해 글자 하나 배우지 못하고 뛰쳐나온 신학교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호라티우스, 키케로, 고대 로마의 문인이고 철학가고 정치가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후일 공후들의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게 되는 장교들도 수없이 많았다.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도 무슨 전쟁이든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지 않다. 어쨌든 전쟁을 해야 한다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파르티잔들도 많았다. 나는 세치에 갔다 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확실한 자격이 있는 기사이다 라고 후일에 자랑하기 위해 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말하자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 이 묘한 공화국은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었다. 군대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큰 황금 술잔, 화려한 비단, 베니스의 옛날 금정과 스페인 은전을 찾는 애호가들은 이곳에 오면 언제든지 일거리를 찾을 수 있었다. 다만 여성 추종자만은 이곳에서 아무것도 차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세치가 아니라 그 인접 마을까지도 감히 발을 들여놓을 정도로 용기를 가진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스타포와 안드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셋치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 길이며 그들이 누구이며 또 그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다. 마치 1시간 전에 일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듯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만 총대장 앞으로 가서 섰다. 그러면 총대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잘 왔네. 어때? 자네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성삼위일체도 믿는가? 믿습니다. 교회도 다니겠지? 다닙니다. 아, 그래. 성호를 그어라. 새로운 사람이 성호를 그었다. 자, 좋아. 그러면 됐네. 이제 각자 알아서 자기 부대로 가시게. 총대장이 지시를 내리고 이것으로 모든 의식이 끝났다. 셋치 사람들은 모두가 한 교회에서 기도를 드렸다. 단식이나 금욕에 관한 이야기는 듣기조차 싫어했지만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쳐서라도 교회를 지킬 각오는 굳게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돈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유대인과 아르메니아인 타타르인들만은 대담하게도 셋치의 인제 마을에 살면서 장사를 했다. 왜냐하면 자포로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깎아달라고 하지 않았고 돈은 주머니에서 꺼내는 대로 다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욕심 많은 장사꾼들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했다. 그들은 베수비오 화산, 이 베수비오 화산은 나폴리 동쪽에 있는 현무암질의 화라산이라고 하네요. 베수비오 화산 기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흡사했다. 자포로제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게 되면 그들 가운데 맹랑한 친구들이 곧바로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공짜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셋치는 60개도 넘는 전투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부대들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특별공화국과 같았다. 또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어 학생들처럼 자기 생활만 하면 되는 학교나 신학교와도 비슷했다. 누구 하나 무엇을 생산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무엇이든지 모두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모든 것은 전투부대의 아타만의 수중에 있었다. 이 아타만은 카자크 전투부대의 대장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카자크의 꽃이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전투부대의 아타만의 수중에 있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타만은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불렸다. 돈, 의복, 식료품, 살라마타. 이 살라마타는 곡식 가루에 기름을 넣어 만든 기름죽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살라마타. 그리고 연료까지도 모두 그의 수중에 있었다. 금전을 보관하는 일도 아타만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부대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드물지 않았는데 그런 분쟁이 생기면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양쪽 부대의 사람들이 광장을 메우고 성부가 날 때까지 주먹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때리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승부가 결정되면 곧바로 술판이 벌어졌다. 셋치는 바로 그처럼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다. 오스타포 안드리도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광란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부모도 집도 학교도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을 흥분시키던 모든 일들도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에 몰입했다. 하는 일 없이 방탕하게 노는 셋치의 관습이나 이 제멋대로인 특별공화국이 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이는 법과 규칙들까지도 모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만약 카자크가 절도 행위를 하거나 하찮은 것이라도 남의 물건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카자크 전체의 명예를 손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치안으로 여기고 기둥에 묶어 놓았다. 그 옆에는 참나무 몽둥이를 두고 오가는 사람마다 그 몽둥이로 그를 때리도록 하였다. 그러면 결국 그는 맞아 죽고 마는 것이었다. 또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자는 쇠사슬로 대포에 묶어 놓았다. 친구들 중 누군가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데려갈 때까지 그는 그대로 묶여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준 것은 살인범에 대한 무서운 형벌이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은 땅을 파서 살인범을 산채로 묻고 그 위에 그가 죽인 사람의 시체가 든 관을 얹고 둘 다 흙으로 덮어버렸던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사형 방법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안드레의 눈에 선했고 관과 함께 생매장된 그 무서운 사나이의 모습도 생각났다. 이 젊은 2명의 카자크는 이내 다른 카자크들의 신임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종종 자기 부대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다른 부대 친구들까지도 합세하여 갖가지 새나 사슴, 염소 따위를 잡으러 초원으로 나갔다. 수첨을 통해 각각의 부대에 배당된 호수나 강물,
수로 등지로 나가 그물을 쳐서 모든 부대의 식량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 카자크 방식의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곳에서는 시험을 보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꿋꿋하고 대담한 데다 모든 일에 운이 좋았던 덕분에 다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들은 표적을 정확하게 쏘아 맞췄고 또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며 드네프로 강을 활기차게 건넜다. 카자크 사회에서 신참자의 이와 같은 일들은 대단히 환영받을 뛰어난 솜씨였다. 그러나 늙은 불바는 자식들을 위하여 다른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태만한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진짜 일다운 일을 원했다. 어떻게 해서든 세치 사람들이 기사처럼 과감한 결단력을 갖고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다. 마침내 어느 날 불바는 총대장에게 찾아가서 직접 말을 꺼냈다. 총대장, 어떻소? 자포로제 친구들도 나설 때가 되지 않았소? 갈 데가 있어야지. 총대장은 입에서 담뱃대를 빼고 옆으로 침을 뱉고 나서 대답했다. 어떻게 갈 데가 없다고 하나요? 터키 지방이나 타타르 지방으로 나갈 수 있지 않소? 터키도 안 되고 타타르도 안 돼요. 총대장은 다시 담뱃대를 입에 물며 냉담하게 대답했다. 왜 안 된다 말이오? 그렇지 않소. 우리가 술탄은 터키의 왕입니다. 우리가 술탄에게 평화를 약속했으니까. 그러나 그는 마호메트 교도 아니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마호메트 교도를 치라고 명령하지 않소? 우리에게 그런 권리는 없소. 만일 그들이 우리의 종교를 받들 맹세를 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안 돼요. 어쩔 수 없소. 어쩔 수 없다니.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니 무슨 말이요? 보다시피 나는 아들이 둘이나 있어. 둘 다 젊단 말이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전쟁에도 나가보지 못했단 말이요. 그런 걸 다 알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없소. 자포로제 사람은 나갈 수가 없소. 라는 말만 하지 않소. 그렇소.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그렇다면 뭐요? 카자크 힘이 개처럼 헛되게 소진되어 좋은 일 한번 못해보고 꺼져버린다면 조국과 그리스도교를 위해 우리가 무슨 쓸모가 있겠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무슨 목적으로 산단 말이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오. 당신은 총명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당신을 총대장으로 뽑은 것 아니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달란 말이요? 이 질문에 대해 총대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완고한 카자크였다. 잠시 동안 잠잡고 있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도 어쨌든 전쟁에는 나갈 수 없소. 그럼 전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볼바는 또다시 물어보았다. 그렇소.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요?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어. 기다리라, 악마 같은 지주놈. 불바는 속으로 욕을 해댔다. 내가 곧 매운맛을 보여주마. 이때 불바는 저 총대장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불바는 몇몇 카자크들과 미리 짜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연을 베풀었다. 그러자 술에 취한 카자크 몇 명이 곧장 광장으로 뛰어나갔다. 그곳에는 일반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때 두들기는 큰 북들이 말뚝에 달려 있었다. 북채는 언제나 북치는 고수들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손에 나무가지를 하나씩 들고 와서는 북을 두들겼다. 북소리에 놀란 애꾸눈의 키다리 고수가 몹시 졸린 눈을 끔뻑거리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나왔다. 감히 어떤 놈이 북을 친단 말이냐? 고수가 소리를 질렀다. 잔소리 마라, 명령이다. 북채를 들어 북을 쳐라. 잔뜩 취한 카자크들이 대답했다. 이런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고수는 가져온 북채를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북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자포로제 사람들이 벌떼처럼 까맣게 무리지어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두들 둥그렇게 모였었다. 그리고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리고 난 다음에는 장로들까지 나타났다. 자신의 위험을 나타내는 지휘봉을 손에 든 총대장과 군의 인수권을 가진 재판관, 잉크병을 든 서기, 그리고 지팡이를 든 에사울이 나타났다. 총대장과 장로들은 모두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두 손을 허리에 대고 거만하게 서 있는 카자크들에게 돌아가면서 인사를 했다. 이 모임은 웬일이요? 여러분 무슨 일이요? 총대장이 말했다. 욕설과 고함소리 때문에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 지휘봉을 내놓아라. 개같은 놈아. 내놓아라. 당장의 지휘봉을 내놓아란 말이다. 우리는 당신이 싫다. 카자크 군중 속에서 불평하는 고함소리가 튀어나왔다. 이에 술에 취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반발하려 했다.
그러자 각 부대의 친구들은 취한 사람이나 취하지 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주먹질을 하며 달려들었다. 금세 그 자리에는 고함 소리와 거친 행동으로 난장판이 되었다. 총대장은 무언가 좀 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흔히 그렇듯이 발언을 하기만 하면 곧 군중들이 터질 듯이 흥분하여 날뛰며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낮게 숙여 공손히 인사를 한 다음 지휘봉을 놓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치 있는 정표를 내놓아야지요. 재판관과 서기 에사울이 말하였다. 그들은 당장의 잉크병과 부대 인장과 지휘봉을 그 자리에 내놓을 기세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그대로 있으시오. 군중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총대장만 쫓아버리면 됩니다. 그자는 계집애 같잖소. 우리 총대장은 대장부여야 하오. 지금 대체 누구를 총대장으로 뽑을 작정이요? 장로들이 말했다. 쿠쿠벤코를 선출하자. 일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쿠쿠벤코는 싫다. 또 다른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그자는 일러 아직 입술에 젖도 마르지 않았는데 실로가 대장감이다.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실로를 총대장에 앉히자. 네 놈의 등에다 큰 침을 놓을 테다. 누군가가 욕설로 고함을 질렀다. 개새끼, 타타르 놈처럼 도둑질하는 그런 놈 주제에 무슨 카자크냐? 주정뱅이 실로는 자루 속에 쳐넣어 귀신에게나 갖다 줘버리라. 보로다티를 총대장에 앉혀라. 보로다티는 안 된다. 보로다티는 악마에게나 보내라. 키르다가를 외쳐주시오. 타라스 불바가 몇몇 사람에게 속삭였다. 키르다가를, 보로다티를, 키르다가를, 실로와 함께 귀신한테나 가라. 키르다가를, 군중들이 소리를 질렀다.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은 후보자들은 모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어떠한 낌새도 제공하지 않으려는 듯이 곧 군중 속에서 빠져나왔다. 키르다가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보로다티를 하고 외치는 소리보다 더 강하게 울렸다. 이런 일은 주먹의 수요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결국 키르다가가 이긴 셈이었다. 키르다가를 불러와라. 군중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10명 정도의 카자크들이 그 즉시 군중 속에서 빠져나왔다. 그중 어떤 자는 너무 취해서 거의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들 일동은 키르다가에게 선출된 것을 직접 알리려 갔다. 나이는 들었지만 지혜로운 카자크인 키르다가는 이미 오래전에 자기 부대로 돌아와 지금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채 했다. 뭐요 여러분, 왜 그러시오? 그가 물었다. 와 보시오. 당신을 총대장으로 선출했소. 여러분, 용서하시오. 키르다가가 말했다. 어디 내가 그런 명예를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오? 총대장이 될 만한 무엇이 내게 있단 말이오? 그와 같은 직책을 수행하기에 난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카자크 군대에 더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오? 어쨌든 와주시오. 당신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자포로제 카자크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들 중 두 사람이 키르다가 양쪽 팔을 붙잡았다. 그는 두 다리로 버티려고 하였으나 결국 욕설을 뒤집었을 정도로 금고를 받기도 하고 주먹질과 발길질에 덩이를 떠밀리기도 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공문이 빼지 마세요. 그럼 나쁜 놈이죠. 개같은 영감님. 모처럼 국민이 주는 명예니 받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키르다가는 카자크인들이 둥글게 모여선 광장으로 이끌려 나왔다. 어떻소 여러분? 그를 이끌고 온 사람들이 모든 민중을 향해 말했다. 이 카자크가 우리 총대장이 되는데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모두 찬성이요. 군중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고함 소리가 한참 동안이나 온 들판에 우렁차게 울렸다.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휘봉을 집어 새로 선출된 총대장에게 바쳤다. 관례대로 키르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를 거절했다. 장로가 다시 한번 지휘봉을 바쳤다. 키르다가는 이를 또다시 거절한 다음 세 번째 가서야 비로소 지휘봉을 받았다. 군중의 입에서 터져나온 찬사와 고함 소리로 또다시 온 들판이 울렸다. 이때 군중 속에서 수염이고 머리고 할 것 없이 모두 백발이 된 카자크 4명, 관로 속 설명이 있습니다. 셋째는 그렇게 늙은 사람이 거기 없다. 왜냐하면 자포로제 사람들은 아무도 제명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백발이 된 카자크 4명이 나와서는 비가 온 뒤라 질퍽해진 진흙을 저마다 손으로 집어 키르다가의 머리 위에 얹었다.
이게 설명이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흙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흙과 대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대지는 어머니이고 성스러운 존재로서 숭배의 대상이었다. 특히 머리에 흙을 올려놓고 행하는 서약과 맹세는 절대성을 부여받는다. 그리하여 카자크인들은 총대장의 머리에 진흙을 얹어놓고 일종의 대관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키르다가의 머리 위에 얹었다. 축축하게 젖은 흙이 머리에서부터 수염과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하여 그의 얼굴은 온통 진흙 범벅이 되었다. 그러나 키르다가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명예에 대하여 카자크인들에게 감사를 드렸다. 소란스러웠던 선거는 그렇게 끝이 났다. 불바가 날뛰며 기뻐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 기뻐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것으로서 불바는 이전 총대장에게 복수를 한 것이다. 게다가 키르다가는 불바의 옛 동료로 전시 생활의 가혹함과 고난을 나누며 수륙 양면의 여러 원정에 함께 참가했던 사람이었다. 이 선거를 축하하기 위하여 군중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자 곧 오스타포 안드레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술판이 벌어졌다. 술집이란 술집은 모조리 잔치판이 되었다. 사람들은 꿀, 보드카, 맥주 등을 돈도 주지 않고 가져왔다. 술집 주인들은 자기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며 기뻐했다. 밤새도록 전쟁의 공로를 찬양하는 노래와 고함 소리가 이어졌다. 하늘 높이 떠도는 달은 반두라, 투르반, 둥근 발랄라이카. 이 발랄라이카는 반두라와 마찬가지로 투르반과 발랄라이카 역시 우크라이나의 민속 악기라고 합니다. 이런 악기 등을 연주하면서 큰 길로 돌아다니는 악사들과 자포로제의 사업을 찬양하기 위해 성가를 부르는 세치의 교회 성가대를 오랫동안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중에는 취기와 피로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여기저기서 카자크들이 땅 위로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한 카자크가 감기가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친구를 끌어안고서 땅 위를 뒹굴고 있는 것도 보였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쪽에서 옹기종기 모여 쓰러져 있었고 이쪽에는 또 다른 무리가 쓰러져 있었다. 더 편하고 좋은 잠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에 누운 자도 있었다. 술이 제일 센 사나이만이 홀로 남아서 무엇인가 되지도 않는 말을 횡설수설 찌꺼리더니 결국에는 그도 취기에 못 이겨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세치가 모두 잠들어 버렸다. 4장. 다음날 타라스 불바는 벌써 신임 총대장과 상의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자포로제 친구들을 굴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신임 총대장은 지혜롭고 노련한 카자크인지라 자포로제 사람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약을 깰 수는 없지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덧붙여 말했다. 뭐 괜찮습니다. 서약을 깨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이것저것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모이는 것도 내 명령이 아니라 그냥 각자 자진해서 모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잘 아시지 않소. 그러면 난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고 장로들을 모시고 곧장 광장으로 뛰어가지요. 상의가 끝난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북소리가 울렸다. 만취하여 인사불성에 빠졌던 카자크들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광장은 수많은 카자크 모자로 가득 찼다. 그리고 시비가 일어났다. 누구야? 왜? 무슨 일로 비상소집을 하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마침내 이구석 저구석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카자크의 힘이 헛되게 빠져가고 있어. 전쟁이 없기 때문이지. 장로들은 게을러 잠만 자면서 허송세월하니 두 눈이 기름 덩어리로 가려졌어. 이젠 우리 세상도 한물같이. 다른 카자크들도 처음에는 듣고만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요즘 세상은 정말로 말세야? 장로들은 그런 말을 듣고 놀란 것 같았다. 마침내 총대장이 앞에 나서서 말했다. 자포로제 카자크 여러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오. 지금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자포로제 사람들이 유대인 술집 주인과 자기 동포 형제들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이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마호메트 교도를 한 명이라도 죽여본 일이 없다면 그가 성인이 되어 어떤 자포로제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을 참 잘하네. 불반은 생각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를 깨기 위해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시오. 하나님이시여 보호하소서. 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뿐이요. 더욱이 말하기조차 황송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치에 교회가 설립된 지 몇 해가 됩니다. 그 후 오늘날까지 교회 외관은 말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성상까지도 아무런 장식 하나 없는 형편이지 않소? 하다못해 은으로 된 가운이라도 만들어 성상에게 입히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냥 가운만 걸쳤을 뿐이죠. 사람들은 참여도 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그들은 즐길 일도 없고 볼 일도 없었죠. 그 이유는 생전의 모든 재산을 술로 바꾸어 마셔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호메트 교도들과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찍이 술탄에게 평화를 약속했고 더욱이 우리의 법을 걸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어긴다면 우리의 죄가가 더욱 커질 겁니다. 저 친구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불반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함부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요? 그런 일은 기사의 명예로 금하고 있어. 그러나 내 보잘것없는 지혜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어. 말하자면 몇 척의 배에 젊은 청년들만 태워 소아시아에 있는 아나톨리아 해안의 흙을 좀 가져오게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소? 데려가라. 모두 다 데리고 가라. 사방에서 군중이 소리를 질렀다.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총대장은 놀랐다. 그는 자포로제 전체가 굴기하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았다. 그로 인해 평화가 깨지는 것은 옳지 못한 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할까요? 충분해. 그만둬. 자포로제 친구들이 소리를 질렀다.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않는 게 좋아.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좋소. 나는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소. 누구나 다 아는 바이며 또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국민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온 국민이 생각해낸 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을 수는 없어. 다만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술탄은 우리 젊은이들이 즐기는 쾌락에 대하여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엔 또 그것대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요. 우리에게는 신의 병력이 있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그렇지만 이곳을 비운 사이에 타타르 놈들이 습격할지도 모르겠어. 그 개같은 터키 놈들은 정면으로 맞서지도 않고 주인집 가까이 올 용기도 없는 주제에 뒤에서만 발꿈치를 깨무는 버릇이 있어. 그것도 지독히 아프게 깨무는 것이요. 사실대로 말해 전군이 출동하기에는 군량미가 준비된 것도 없고 탄약도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소. 그러나 먼저 여러분의 소원대로 합시다. 어쨌든 난 기뻐. 난 여러분의 충실한 모습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노련하고 교활한 총대장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군중들은 서로서로 이야기를 시작했고 각 전투부대의 아타만들은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다행히도 취한 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들은 사려 깊은 의견에 따르기로 결의했다. 몇 사람은 드네프르 강 건너편 언덕에 있는 무기고로 즉각 파견되었다. 그곳은 갈대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물밑 은닉처라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곳에 군자금과 적군에게서 노획한 무기의 일부가 숨겨져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출정 준비를 하기 위해 통나무 배를 점검하러 달려갔다. 순식간에 강 언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목수 몇 사람이 도끼를 들고 나타났다. 나이는 들었으나 햇빛에 끌려 검고 양 어깨가 떡 벌어진 강건한 자포로제 사람들이었다. 수염이 희거나 검거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바지 가랑이를 끌어올리고 무릎까지 차는 물에 들어가 튼튼한 밧줄로 배를 언덕에서 끌어내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다듬어 말려놓은 통나무와 그 밖의 온갖 제목을 날라봤다. 저쪽에서는 배에다 늘반지를 붙이고 이쪽에서는 배를 엎어놓고 틈을 메우며 송진을 칠했다. 또 한쪽에서는 배들이 바다 파도에 가라앉지 않도록 가자크의 관습에 따라 기다란 갈대다발을 배전에 첨했다. 저쪽에서는 언덕을 따라 모닥불을 피워놓고 큰 구리 솥에다 배 밑바닥에 발을 송진을 끓였다. 경험 있는 사람들과 노인들은 젊은 친구들을 교육시켰다. 퉁퉁 두들기는 소리와 일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로 주인은 떠들썩게 했고 강 언덕은 활기로 뒤흔들렸다. 이때 커다란 나룻배 한 척이 강 언덕으로 다가왔다. 배 위에 탄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누더기가 다 된 스비트가를 걸친 카자크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류바슈카는 블라우스와 비슷한 러시아의 남성용 겉저고리를 말합니다. 류바시카 이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고
짧은 파이프만 입에 물고 있었다. 엉망이 된 옷차림으로 보아 그들은 지금 막 고난에서 빠져나왔거나 발가 벗겨질 때까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진탕 마셔버린 것 같았다. 그들 중에서 키가 작고 뚱뚱하지만 양 어깨가 딱 벌어진 50살가량의 카자크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힘차게 외치며 손을 흔들어댔다. 그러나 일꾼들의 뚝딱거리는 소리와 고함 때문에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무슨 일로 오는 거요? 뱃머리가 언덕을 향해 돌아설 때 총대장이 물었다.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일손을 멈추고 도끼와 끈을 든 채 그들을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봉변을 당했소. 키가 작고 뚱뚱한 카자크가 나룻배에서 대답했다. 어떤 일을 당한 거요? 자포로제 여러분, 말해도 됩니까? 말해보시오. 혹시 집회에서 말하기를 바랍니까? 말해보시오. 우리는 여기 다 모여 있어. 군중이 모두 모여들어 한 무리가 되었다. 여러분은 정말 게트만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못 들으셨어?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이요? 아테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무슨 일이냐고요? 타타르 놈들이 당신들 귀를 총막이로 틀어막아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한 것이 분명하군요. 말 좀 해보시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세상에 태어나 세례를 받은 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봐, 이 개새끼야. 참담하던 군중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신성한 교회가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닌 세상이 됐어. 우리 것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요? 이제 교회까지 유대인 놈들에게 저당으로 잡혔습니다. 유대인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가능하게 됐어. 저 녀석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개 같은 유대인이 그 더러운 손으로 신성한 부활절을 표시해주지 않는다면 부활절을 축하할 수도 없게 되었어. 이 자식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형제 여러분, 더러운 유대인 놈이 신성한 부활절을 알려주다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요? 좀 들어보시오. 하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 아니요. 가톨릭 수도사들이 이륜마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천지를 돌아다닌단 말이요. 이륜마차로 돌아다닌다는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말에게 마차를 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도들에게 멍에를 얹어서 끌게 한다는 말이요. 좀 들어보시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요. 유대 계집들은 정교의 수도사들의 의복을 뜯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포로제에서 편안히 앉아서 마시고 놀고 있어. 타타르 놈들에게 혼이 난 뒤 여러분은 이제 눈도 멀고 귀도 막히고 말았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해요. 총대장이 말을 가로막았다. 자포로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절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입을 다문 채 침묵 속에서 조용히 분노의 힘을 하나로 모았다. 총대장도 그렇게 하면서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봐. 나도 한마디 하자. 이게 뭐야? 악마가 당신들 아비를 그렇게 망친 것은 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이오? 당신들에게는 칼이 없단 말이오? 어떻게 당신은 그런 불법 행위에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어? 하하, 왜 그런 불법 행위에 당했느냐고요? 5만 명이나 되는 폴란드 놈들만 있는 데서 여러분들도 한번 겪어보시면 알 겁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인 개 같은 놈들도 있어. 당신들의 총대장이나 그 밑에 지휘관들은 무엇을 했어? 지휘관들은 참으로 끔찍한 변을 당했어. 어떻게? 지금쯤 총대장은 굴이 속에서 잘 구워져 바르샤바에 누워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은 목이고 팔이고 다 잘렸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놈들이 장터마다 끌고 다닌답니다. 지휘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 모든 군중이 흥분했다. 처음엔 맹렬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흡사한 무시무시한 침묵이 강 언덕 전체를 뒤엎었지만 갑자기 한꺼번에 분노가 터져나왔다. 뭐가 어찌고 어째? 유대인 놈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저당 잡았다고? 폴란드의 수도사 놈들이 마차에다가 말 대신에 정교도에게 멍에를 씌웠다고? 뭐? 저주받을 불신자들이 우리 러시아 땅에 그런 고난을 뿌렸다고? 그런 변이 있을 수 있나? 없고 말고.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자포로제 사람들은 시끌시끌 들뜨기 시작했다. 그들은 샘물처럼 용솟음 치는 힘을 느꼈다. 여기에는 이미 경박한 민중의 동료라고는 없었다. 함부로 쉽사리 화내는 일은 없었지만 한번 분노가 터지면 자기 마음속에 맹렬한 불길과 열을 끈질기게 간직하는
강인한 성격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것이다. 유대 계집들이 그리스도교 수도사의 의복으로 치마를 만들게 했어야 되나? 유대인들이 신성한 부활절을 선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이교도 놈들을 모조리 드네프로 강 속에 집어넣자. 군중 속 누군가의 입에선가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자 번갯불처럼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군중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조리 참살하려고 마을로 돌진했다. 가엾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혼비백산하여 빈 술통이나 난로 속으로 숨었다. 심지어는 옆에 네들 치마폭 속으로 기어들기까지 하였으나 가자크들은 곳곳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고귀하신 고관날이 막대기처럼 키가 크고 기다란 유대인 하나가 무리지어 있는 자기 동료들 사이에서 공포 때문에 일그러진 불쌍한 낯짝을 내밀고서 말했다. 고관날이 한마디만 하게 해주셔요.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중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다. 어디 말해봐. 항상 피고의 말을 들어보기 좋아하는 불바가 말했다. 훌륭하신 나으리, 유대인이 말했다. 여러분처럼 훌륭하신 나으리들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맹세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선량하시고 용감하신 분들은 아직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렸다. 저희들이 자포로제 주민들을 왜 나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저희와는 전혀 다른 족속입니다. 정말입니다. 저희들이 동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악마 이외에는 아무도 근본을 알지 못하는 놈들입니다. 침을 뱉어도 될 그런 놈들입니다. 그 놈들도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렇지. 실레마야, 시물리. 그렇지 않냐? 신에게 맹세코 정말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모자를 쓴 실레마와 시물리가 대답했다. 둘 다 마치 백점토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원수 같은 놈들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도들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꿈에서 악마나 데려가라지요? 자포로제 주민들과 저희는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지요. 기다리 유대인이 말을 이었다. 뭐라고? 자포로제 사람들이 너희들과 형제라고?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지체할 것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저주받은 유대놈들을 드네프로 강에 던져버리시오. 이 교도들을 몽땅 물속에 집어넣어라. 그 말은 신호가 되었다. 자포로제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두 손을 붙잡아 파도 속에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혹독한 자포로제인은 양말과 구두를 신은 유대인들의 두 다리가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양을 보면서 웃고만 있었다. 스스로 자기 목에다 밧줄을 매는 결과를 자아낸 그 불쌍한 유대인 달변가는 카프탄에서 몸을 빼어 얼룩덜룩한 속옷바람으로 불바에게 매달려 가련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위대하신 영감님, 고귀하신 나리, 저는 돌아가신 당신의 큰형님 도로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위대한 분으로 기사 전체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분이 터키인들에게 붙잡혀 몸값이 필요했을 때에 저는 800냥의 금화를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가 큰형님을 알고 있단 말이냐? 불바가 물었다. 알고 말고요. 참으로 관대하신 분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양켈입니다. 좋아. 불바가 말했다. 그리고 잠깐 입을 다물고 있더니 가자크 일행을 향해 말했다. 이 유대인 놈은 언제든지 매달 수 있으니 오늘 하루만 내게 맡겨주시오. 이 말을 하고 나서 불바는 그를 자기 수레 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 옆에는 자기 수하의 가자크들이 있었다. 이 수레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거기 엎드려 꼼짝 말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이 유대놈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광장으로 나갔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벌써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던 뱃일에서 금방 손을 뗐다. 이제 물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가기 때문에 군선이나 돛담배가 아닌 수레차와 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이미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원정을 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장로들과 아타만들이 총대장과의 상의를 끝내는 대로 또는 자포로제 정군대의 의사에 따라 폴란드로 돌진할 것이었다. 그래야 폴란드가 행한 모든 악행에 복수하고 가자크의 신앙과 명예에 대한 오욕을 씻어버리고자 했다. 또 도시의 검은 보화를 모조리 빼앗고 마을과 공물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워버리고 저 멀리 대초원의 끝까지 자신들의 명성을 떨치기를 원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당장 허리띠와 끈을 졸라매고 무장을 갖추었다. 총대장의 키는 1아르신 이상이나 커졌다. 그는 더 이상 자유로운 군중의 경박한 욕망을 채워주는 소심한 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한한 절대 권력을 가진 명령자일 뿐 아니라 명령만 하는 폭군이 되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방종한 기사들일지라도 총대장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동안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감히 시선을 높이지 못하고 질서정연하게 대열 속에 서 있었다. 총대장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모든 전쟁을 수행해온 관록을 보여주면서 음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명령을 전달했다. 조심해야 한다. 모두 조심해야 해. 이와 같이 그는 말했다. 수레차와 기름통을 잘 손질하고 총을 시험해 보아야만 한다. 옷을 많이 휴대해서는 안 된다. 개인당 네이 한 벌, 바지 두 벌씩으로 하고 살라마타와 수수가루 한 단지씩, 그 이상은 아무것도 휴대하지 말도록 하라. 필요한 예비품은 수레차에 다 싣고 간다. 말은 개인당 두 필씩 분배해야 한다. 물을 건너고 습지대를 지나가야 할 때 꼭 필요하니까 황소를 200마리가량 데려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대 규율을 유지해야 한다. 내가 알기로 여러분 가운데는 터무니없는 욕심을 낸 나머지 노획한 중국천이나 값진 벨벳 옷들을 찢어서 여러분의 각반을 고치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악마 같은 나쁜 버릇은 고쳐야 한다. 절대로 여자의 치맛자락에 눈이 팔려서는 안 된다. 다만 얻을 수 있다면 무기만은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금전과 은전도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나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쓸 수가 있다. 여러분, 미리 말해두지만 만일 진중에서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자가 있다면 군법 회의고 뭐고 필요 없이 강아지 새끼처럼 목덜미를 잡아 수레차에 잡아매라. 그가 누구든지 간에 전사일지라도 개처럼 그 자리에서 사살하여 관도 없이 새들이 쪼아먹게 내던져질 것이다. 왜냐하면 진중에서 술에 취하는 놈은 그리스도 교인의 장례를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매사에 나이 먹은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만일 총탄이 뺨을 스치거나 혹은 칼에 머리가 다른 곳을 끓히더라도 그런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술 한 잔에 화약을 한 줌 집어넣어 섞어서 단순히 마셔버리면 해결된다. 열이 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상처가 그다지 크지 않을 때에는 손바닥에 침으로 헐글게서 붙이면 말라붙을 것이다. 자, 그러면 젊은이들은 일을 시작하라. 부디 너무 덤비지 말고 주위에서 각자 일을 시작하라. 총대장이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카자크 일동은 곧 출동 준비에 착수했다. 새치 전체가 깨어난 것이다. 어디에서도 주정뱅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마치 카자크인 중에는 원래 술에 취한 자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차바퀴를 수리하고 수레차에 축을 바꿔 끼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쪽 수레차에 식량이든 포대를 싣고 다른 차에는 무기를 싣고 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말과 소들을 몰고 왔다. 말 발국 소리, 시험 발사를 해보는 총소리, 방향을 돌리는 수레가 내는 끽끽 소리, 기세 높은 고함 소리, 채찍질하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그러자 어느새 길고 긴 카자크의 대열이 들판 전체를 덮어버렸다. 이 대열의 선두에서 맨 끝까지 달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실정이 나도록 달려야만 했을 것이다. 자그마한 목조 교회에서는 수도사가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의 몸에다 성수를 끼얹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입을 맞추었다. 이 기나긴 대열이 출동하기 시작하여 새치를 떠나 뻗어 나가게 되자 자포로제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둘러보았다. 잘 있으라 우리의 어머니 새치여. 그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너를 불행해서 수호하여 주시기를. 다음 마을을 지나갈 때 타라스 불바는 유대인 양겔이 차량 달린 노점 같은 것을 짓고 부싯돌, 포장지, 화약, 그리고 행군 중에 필요한 갖가지 군 부대용 양념, 심지어는 흰 빵과 검은 빵까지도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유대인 놈이란 지독해. 불바는 혼자 생각하면서 그의 옆으로 말을 타고 갔다. 이 멍청아 여기 앉아서 뭘 하냐? 참새 새끼처럼 정말 총에 맞고 싶어? 이 말에 대한 답변으로 양켈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서면서 무엇인가 비밀 이야기나 하듯이 두 손으로 손짓을 하면서 말했다. 나으리만 알아두세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실은 카자크 수레차들 가운데는 저희 것도 한 채 있습니다. 전 카자크 분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행군 중에는 과거에 어떤 유대인도 팔아본 적이 없는 싼 값으로 모든 양식을 바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라스 불바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는 배짱 좋고 눈치 빠른 유대인의 천성에 새삼스럽게 놀라면서 대열 쪽으로 가버렸다.